다이어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나, 의지력, 배고픔과의 싸움 이런 단어들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오늘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의지력 싸움이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애초에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배고픔과 싸우는 게 아니라면 그럼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억제와 조절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왼쪽의 억제는 말 그대로 몸을 억지로 누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요요가 오기 쉽죠. 반면에 조절은 내 몸과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거죠. 훨씬 지속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억제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바로 나비약의 문제입니다. 이 나비약이라는 게 사실은 펜타민 같은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우리 뇌에 직접 신호를 보내서 너 배 안 고파? 하고 최면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고픔이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를 그냥 강제로 꺼버리는 거죠. 물론 단기간에는 살이 빠지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존성과 내성이 생겨요. 점점 더 많은 약이 필요해지고 나중에는 약 없이는 안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입마름, 불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세 번째, 반동효과, 바로 요요입니다. 약을 끊는 순간 식욕이 폭발해서 원래보다 더 쪄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위험을 보니 안전한 다이어트가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죠. 단순히 몸무게 숫자만 줄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안전한 다이어트란 뭘까요? 여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내 몸의 기본 신호를 지켜야 해요. 잠 잘 자고 심장 잘 뛰고 이런 기본적인 걸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둘째, 평생 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잠깐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셋째, 만약 약물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습관을 만드는 보조도구여야지 거기에 모든 걸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식욕이랑 싸우는 게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통제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큰 회사라고 생각해 볼까요? 뇌는 모든 걸 결정하는 본사고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신진대사는 보급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계, 즉 통신망입니다. 이 소통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먹은 에너지를 누가 가장 많이 쓰는지 아세요? 바로 뇌, 근육, 그리고 면역계입니다. 이 세 곳이 우리 몸의 최대 에너지 소비처예요. 그런데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그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사와 보급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비상사태인 줄 알고 계속 만성염증이라는 불을 피워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이라는 중요한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됩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은 말 그대로 에너지 교통 대란입니다. 원래는 근육으로 가서 우리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야 할 연료가 길을 잃고 엉뚱하게도 계속 불을 끄고 있는 면역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근육은 힘이 없고 피곤한데 몸에서는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감이 오시죠? 핵심은 무작정 굶어서 에너지를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꽉 막힌 에너지 교통체증을 풀어주는 것. 바로 이게 조절 접근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표는 식욕 억제가 아니라 폭식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고 나서 후회하고 또 굶다가 터져서 폭식하고 이 지긋지긋한 사이클 자체를 끊어내는 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기준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폭식 횟수가 줄어들고, 둘째, 밥 먹고 나서 금방 배고픈 게 아니라 든든함이 오래가고, 셋째, 하루 종일 기운 없이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이 벌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살은 이런 상태가 되면 저절로 빠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한약 다이어트는 뭔가요? 약으로 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한약이 직접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 엉망이 된 에너지 교통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폭식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약은 거들 뿐 진짜 변화는 내 몸과 습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봅시다. 더 이상 체중계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몸의 구성, 즉 체성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바디를 재는 거죠. 또 뭘 얼마나 먹느냐, 칼로리 계산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언제 먹느냐,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배고픔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배고픔 신호를 안정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게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데요? 맞죠? 여기서도 핵심은 무엇보다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에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 이후에는 감자나 밥 같은 탄수화물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밤에는 인슐린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대신 아침, 점심에 좋은 탄수화물을 챙겨 드시고요. 식사 시간은 최대한 일정하게. 그리고 식사 사이에 자꾸 뭘 먹으면 우리 몸이 쉴 틈이 없어요. 간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만약 저녁에 너무 배고프면 인슐린을 별로 자극하지 않는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도 아주 좋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더 이상 내 몸을 적으로 만들고 싸우지 마세요.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고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 지속 가능한 건강과 진짜 다이어트의 성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